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작년까지 상반기만 보더라도 주택이나 토지시장이 과열 이상의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는데요. 지금은 반년 만에 급격하게 식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집값도 뚝뚝 떨어지고 상가의 공실도 많이 생긴다고 하고 토지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이게 다행인지 거품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부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과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을 판 대기 자금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갔지만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고위험성이기 때문에 장기간 돈을 묶어 놓을 수 없기에 갈 길 몰라 지방 아파트나 토지 시장으로 돈들이 많이 몰린 것이 사실입니다. 3기 신도시 LH 투기 사건으로 시작된 3.29 투기 건절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각종 규제가 본물 터지듯이 발표되면서 단기 매매 시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주말 영농 토지 사업용 제외, 공익사업 수용 토지 세제 축소 같은 규제로 더욱 내 땅 하나 사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가 없던 일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처럼 각종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부동산이 되는 곳은 또한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발 호재가 가득하고 실제 시장이 움직이고 호재가 발표가 되고 실사용자들의 수요가 풍부한 곳은 지금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각종 인허가가 줄지어 끊이지 않고 개발 행위 승인이 나고 있는 걸 보면 생동감 있게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제가 주로 권리 분석을 한 지역이 화성, 송산 그린시티, 평택, 고덕 신도시 주변, 안성 지역,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가 들어온 주변 같은 곳은 아파트 가격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자연앤자이 아파트를 8억에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9억 이상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파라곤이나 제일풍경채 같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시범단지들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안성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용인 원산면은 요즘 계속 임장을 다녀보는데 땅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면 소재지에 주거지역이 평당 700만원씩 합니다. 불과 3년 전에 100만원도 안 하던 곳이 최하 500에서 700만원 이상 하기도 합니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도 토지 가격이 절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국제 테마파크가 지어지는 주변 세솔동 같은 경우에도 2년 전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3억 2천만 하던 것이 7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든 땅이든 호재가 풍부하고 실입주자들과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인력이 재생산되고 공장들이 속속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가는 지역은 집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에 투자의 방향도 이렇게 부동산이 식어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호재로 인해 꿈틀거림이 있는 곳에 연구를 하고 임장도 다니면서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부동산의 정책이 바뀌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숙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더욱 상승할지 안정화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정책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두셔야지 손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바로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 것인데요. 작년 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되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상가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층은 상가로 쓰고 나머지 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이처럼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건물을 상가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을 초과한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클 경우 건물 전체를 한 주택으로 간주해서 9억 원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양도분 12억 초과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주택 부분에서의 나머지는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주택과 상가 면적을 따로 계산해서 상가 부분은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12억 이하의 상가 겸용주택은 이전의 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대출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올해부터는 대출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적용사항은 2021년 6월 말 73.8%였던 개별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되었고 전세대출 분할 상환은 우수금융사의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촉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2금융권의 관리를 강화하고 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는데 정부가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 단위 DSR을 확대하여 적용한다는데 이 개정안이 앞당겨 시행됩니다. 바로 올해 1월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합한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 이후부터는 총 대출 금액이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됩니다. 더불어 제2금융권에서 60%로 적용되고 있는 DSR의 기준도 1월부터는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DS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토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바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 범위가 용도지역에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의 주택 면적이 10평이라면 원래 50평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시에서의 상황에서 이제는 30평까지밖에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너무 중요한 혜택인 만큼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개정됩니다. 원래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받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물론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의 정비사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원래는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이 범위에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재개발사업지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이 아파트로 다시 지어지는 동안 지낼 곳이 필요하겠죠. 이때 대체주택을 살 경우에 일정 요건을 채울 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첫째 요건은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곳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에 2년 이내 대체 주택을 양도할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추가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그리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번 부동산 정책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너무 자주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시장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발빠르게 이런 정보를 찾아보고 듣고 공부하셔서 앞으로 내가 어떤 시기에 매도를 할 것인지,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할 것인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이러한 계획을 나름대로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